칼로리 제한하면 살 빠진다고요? 여러분 혹시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셨는데 실패하셨거나 또는 일시적으로는 살이 빠졌었지만 다시 요요가 오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의 내용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에너지 밸런스 모델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하려면 내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만 제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로리 제한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살을 빼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책에서는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의 차이로 인한 지방의 축적과 분해에 대한 이론을 에너지 밸런스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에너지 밸런스 모델에 따라서 칼로리만 제한하면서 살을 빼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 근육이 줄어들어서 요요가 오는 몸이 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고 과일만 먹거나 지방을 줄이려고 고기를 먹지 않거나 하여서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면 다이어트가 끝났을 때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요가 오기 더 쉬운 몸이 돼버린다고 합니다. 잠깐의 칼로리 제한을 견딜 수는 있지만 다이어트가 끝난 후에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이 오히려 과다 분비돼서 더욱더 살이 쪄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021년 9월에 미국 영양학회가 비만의 메커니즘에 관해서 코멘트를 했었는데요. 비만의 진짜 원인은 칼로리 과다 섭취나 과식이 아니라 인슐린을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책에서 주장하는 인슐린 절약 다이어트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복습하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인슐린은 식사로 당을 섭취한 후에 혈당치가 상승하면 혈액 내로 분비되어서 혈액 내의 당을 각각의 세포로 흡수시켜서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절약 다이어트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식후에 혈당을 올리지 않도록 하고 인슐린 분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인슐린을 절약하면 살이 빠질까요? 인슐린 분비가 살찌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에 당이 세포로 보내진 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면 체지방이 되지 않지만 만약 이것이 남게 되면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되어 우리 몸에 저장되게 됩니다. 즉 인슐린의 분비는 살이 찌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분비량이 많을수록 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칼로리 제한보다는 탄수화물 제한이 살을 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칼로리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영양이 풍부하고 가공을 최소화한 자연식품을 선택함으로써 배불리 먹어도 대폭적인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세 번째 파트는 이러한 인슐린 절약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인슐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의 양을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밥을 당뇨 환자들이 먹는 것처럼 반 그릇 이하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단독으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즉 흰쌀밥만 먹는 대신 볶음밥 등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기름을 둘러서 열을 가한 볶음밥이 흰쌀밥보다 더 살이 찔 것 같지만 이 책에서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의 상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탄수화물 식단으로 흰쌀밥 180g과 소금 간이 약간 된 밥, 두 번째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식단으로 흰쌀밥 180g과 삶은 닭가슴살 240g, 세 번째 식단은 흰쌀밥 180g에 마요네즈 41g, 오이 100g으로 같이 먹으면서 각각의 식단에 대한 혈당치 상승을 측정해 보았다고 합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첫 번째 식단이었던 흰쌀밥만 먹었을 때가 가장 혈당치 상승이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빵을 차갑게 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빵을 냉장고에 넣어서 0도에서 5도 사이에서 12시간 이상을 보관하게 된다면 빵의 구조가 소화가 어렵게 전분 입자 구조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는다면 혈당을 올리지도 않고 빵이 지방으로 변해 몸 안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통 식사 마지막에 먹는 채소를 먼저 먹는 등으로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식사 후 15분 이내로는 자주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이 체내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방 정리를 할 때 간식을 먹거나 식사를 할 때도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하고 다시 돌아오거나 저녁 식사를 하신 이후에 바로 소파에 눕지 말고 설거지나 분리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 식사 30분 전에 500ml의 물을 마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영국 버밍엄 대학의 연구 결과 아침, 점심, 저녁
30분마다 500mg씩 미리 물을 마셨더니 12주 동안 평균 4.3kg의 체중을 감량한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혈액이 묽어져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인슐린 억제 다이어트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알려드린 인슐린 억제 다이어트로도 살이 잘 안 빠지신다면 서울과 부산에서도 찾아오는 해가온 다이어트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